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욱 명확하고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는 무작정 화해하지 마세요. 그런 서두른 선택은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지혜로운 대처법을 따르면 당신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소중한 마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더욱 자세히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정말로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펼쳐집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 친구들과의 유쾌한 추억, 동료들과의 협력적인 일상, 그리고 연인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주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아픔과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눈에 보이는 상처처럼 피부에 새겨지지 않지만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 장기적인 고통을 유발합니다. 특히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과 미래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쳐 잊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서둘러 관계를 봉합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후회로 이어지곤 합니다. 화해의 본질은 양쪽 당사자의 진심 어린 노력과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미래를 위한 변화를 약속하는 과정이어야 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표면적인 사과만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의 화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이 아프게 되고 관계 자체가 왜곡되어 불균형한 형태로 지속될 위험이 큽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화해를 시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유대가 끊어지는 것을 상상하기 싫어서 일단 화해로 덮어두려 합니다. 두 번째로 추가적인 갈등이나 불편함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화나 대립이 피곤하게 느껴져서 빨리 평화를 회복하려는 심리죠. 세 번째로는 자신을 과민하거나 예민한 사람으로 자책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내가 과민 반응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잘못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결코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상대방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든 결국 용서받을 수 있어라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동기를 잃고 당신은 반복되는 상처의 순환 속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체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서둘러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당신을 더 큰 고통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스스로를 지키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현명한 방법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억지 화해가 절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섬세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긴 상처는 단순히 표면적인 치유로 끝나지 않고 깊은 내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섣부른 화해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려 하면 그 고통이 재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들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만남에서조차 불신이 쌓여 건강한 유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마치 부러진 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단순히 붕대만 감아두는 것과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더 큰 변형이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미처리된 감정은 트라우마로 발전할 수 있으며 불안, 우울 또는 대인관계 공포증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를 고려하기 전에 충분한 치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잘못된 메시지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면 상대는 자신의 실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별일 아니네라고 생각하게 되고 당신을 만만한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관계에서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상대는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균형입니다. 만약 상대가 당신의 친절과 인내를 이용하거나 착취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불균형하고 왜곡된 상태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너는 결국 나를 용서할 거야 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성장 기회를 차단하는 셈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질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스스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점을 무시한다면 장기적으로 당신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처를 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핵심 원칙은 당신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삼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동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확립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타인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당신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가 깊고 생생하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마세요. 화가 나더라도, 슬프더라도, 실망스럽더라도 그 감정을 상대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며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세요. 이는 상대에게 너의 행동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감정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자신에게 나는 너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아. 나는 강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내면을 강화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상대에게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깊은 내면 탐구의 과정입니다. 왜 이 상처가 이렇게 아픈지, 어떤 구체적인 기대가 깨졌는지, 과거의 비슷한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세요.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을 통해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명상 앱을 활용한 호흡 명상, 일기 쓰기를 통한 감정 배출,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또는 진심으로 당신을 지지하는 친구나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당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처를 준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당신의 회복이 지연될 뿐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개인적 성장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스킬 배우기, 취미 활동, 또는 자기 개발 서적 읽기처럼요.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의 표현이며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미래의 관계에서 비슷한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는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철저히 보호하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연락이나 만남은 피하고 대화 중 상처를 줄 수 있는 주제가 나오면 즉시 중단하세요. 나는 이런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기본 권리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과거에 당신이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하는데 주저했다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단호한 거절, 일시적인 연락 차단, 또는 완전한 거리 두기를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할 때마다 흔들림 없이 유지하세요. 이는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약한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경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이 경계를 통해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되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통제하에 두세요. 이는 무조건적인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상대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은 후회를 표현하며 사과할 의지를 보인다면 그 기회를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오로지 당신의 조건과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사과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당신의 진심을 들어볼 수는 있어요 라고 답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원하는 시점과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심이라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당신의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조건을 무시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사과는 표면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감정이 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줄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든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사과가 진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말뿐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계획을 세우는지 확인하세요. 변명, 탓 돌리기 또는 잘못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의 감정에 휩쓸릴 필요가 없으며 오직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만 다음 단계를 고려하세요. 이는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니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넷째로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당신의 삶에 몰입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재능을 개발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미 활동으로 일상을 풍요롭게 하며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요가 또는 책 읽기 같은 활동으로 자신을 돌보세요.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이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더 빛나고 있어라는 증명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본질은 과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치유와 사랑의 과정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크고 빛나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며 자존감을 강화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변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들을 구축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필요한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당신의 빛나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당신의 가치를 강력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장기적이며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과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섯째로, 때로는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당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붙잡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도피나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과 보호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은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어렵습니다. 감정적 유대, 추억 또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주저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 단절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삶은 유한하며 소중한 시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세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지 마세요. 이는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는 관계 정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조언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당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를 키우세요. 페이지를 넘기듯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세요. 당신은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 용기 있는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더욱 밝고 희망차게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철저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세상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회복력과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 감정적 거리두기, 경계 설정, 통제된 기회 주기, 가치 높이기, 관계 정리를 실천하며 당신의 단단한 마음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용기와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행복으로 가득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